새해 첫날 새벽 5시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아이들 도시락 싸던 시절부터 명절 음식 준비하던 날들까지 새벽은 언제나 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새해. 저는 침대 옆 협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쏟아지던 알림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가족 단톡방이 새벽부터 시끌시끌했었죠. 그런데 화면이 조용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빨간 숫자가 없었어요. 설마 내가 놓친 건가? 아직 이른가?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가족 단톡방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분명 있었는데 우리 가족 화이팅이라는 이름의 단톡방. 7명이 함께하던 그 방이 아들 가족 넷, 딸 가족 셋, 그리고 나.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노안이 온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검색창에 가족이라고 쳐봤습니다. 검색 결과 없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저는 아들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아들과의 10일 대화창만 떴어요. 마지막 대화는 2달 전. 네, 알겠습니다. 그 한 줄이 끝이었습니다. 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역시 10일 대화창뿐. 마지막 대화는 3달 전.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 사위, 손주들 이름을 하나씩 검색했습니다. 모두 개인 대화창만 있었어요. 단톡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톡방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만 초대받지 못한 새로운 방이 있었던 겁니다. 평생 가장 먼저 일어나 가족을 챙기던 이 새벽에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신호가 갔어요. 1번, 2번, 3번. 8번이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자동 응답으로 넘어간 겁니다. 다시 걸었어요. 제발 받아다오. 아, 어머니. 아들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배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들. 네, 어머니도요. 근데 지금 좀 바빠서. 잠깐만. 가족 단톡방 있잖아. 엄마가 못 찾겠어서 그러는데. 아, 그거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밖이라서. 끊을게요. 뚜뚜뚜. 통화는 15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 딸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엄마하고 다정하게 불렀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새해인데 연락이 없길래. 아, 새해. 아까 단톡방에 다 했는데. 엄마 못 봤어? 무슨 단톡방? 엄마는? 엄마, 나 지금 시댁이야.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나중에 얘기하자. 또 끊어졌습니다. 딸이 분명 말했어요. 단톡방에 다 했다고. 그렇다면 단톡방은 있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제가 없을 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가 삐걱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샀던 소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창밖으로 새해 첫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웃고 있겠죠.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고, 저는 홀로 앉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9해 전 결혼하던 날을 떠올렸어요. 29살이던 저는 다짐했었죠.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밥을 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집안일을 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시어머니 병수발 3년도,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던 날들도 전부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새해 첫날, 저는 그 가족의 단톡방에서 조용히 지워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문득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밥을 지을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된장국에 말아 먹었어요. 새해 첫날 혼자 먹는 찬밥. 39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시집온 첫 새해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었어요. 시어머니 눈에 들기 위해 떡국을 끓였습니다. 고기 육수를 직접 우려내고 떡도 직접 썰었죠. 손이 얼어붙을 것 같은 새벽 부엌에서 1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셨어요. 떡이 너무 두껍구나. 시집살이 몇 년을 해야 이것도 제대로 하려나.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가 닳도록,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참았어요. 그 후로 39번의 새해가 지나갔습니다. 매년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가장 늦게 잠들었고요. 제 밥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식구들 밥 다 퍼주고 남은 누른밥, 그게 제 몫이었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가족들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배가 불렀으니까요. 아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식당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겨울이면 물속에 담근 손가락이 감각을 잃었어요. 그래도 아들 졸업식 날 단 위에 선 아들을 보며 생각했죠. 그래, 이게 엄마니까. 그 손은 아직도 겨울만 되면 시립니다. 딸이 결혼할 때 예물과 혼수를 해줄 형편이 안 됐어요. 저는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던 그 돈을 평생 안 아프고 살겠다고, 이 돈은 딸한테 주겠다고 마음먹었죠. 엄마 괜찮아? 딸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살면 돼.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오늘, 새해 첫날, 저는 그 가족에게서 조용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지은이었어요. 17살 딸의 딸. 손주들 중에 유일하게 저한테 자주 연락하는 아이.
외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 종일 처음 듣는 따뜻한 인사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새해 복 많이 받아. 외할머니, 저 성적 올랐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요. 지은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근데 뭐? 아, 아니에요. 외할머니 있잖아요. 제가 실수로 가족 단톡방 캡처한 거 보내려다가 외할머니한테 보낼 뻔했어요. 친구한테 보내려던 건데. 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그거 할머니한테 보내줄 수 있어? 네. 아, 별거 아닌데. 잠깐만요. 지은이는 아무 생각 없이 캡처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순수한 아이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 새 출발. 단톡방 이름이었어요. 참여자 목록이 보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민준, 손녀 서연, 딸 사위, 손녀 지은. 7명. 제 이름만 없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며느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화이팅. 아들 키읔키읔 새해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여행 갈까? 딸 좋아. 엄마 없이 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사위 저도 찬성이요. 엄마 없이.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더 아래를 봤습니다. 사위 장모님은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딸 그냥 늙으셨지 뭐.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귀찮아. 같은 말 또 하시고. 며느리 우리 시어머니도요. 요즘 자꾸 예전 얘기 반복하시는데 치매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키읔키읔. 아들 키읔키읔키읔키읔. 치매. 귀찮다. 그 단어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심장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린샷에는 더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저는 차마 보기 싫으면서도 손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근데 어머니 집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딸 오빠가 알아봐. 나는 이미 받은 거 있잖아. 아들 뭘 받아?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거. 그건 혼수잖아. 딸 그래도 3억이야. 아들 뭐? 3억이나 받았어. 딸 엄마가 보험 해약해서 준 거. 오빠 몰랐어? 아파트. 제 명의로 된 그 작은 아파트. 30년 전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곳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던 그 집. 며느리 시어머니 아파트 시세 얼마예요, 지금? 아들 한 8억, 9억 정도. 며느리와 그 정도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면 좋겠는데. 상속세도 줄이고. 딸 그래도 유언장은 써놓으셨겠지. 아들 유언장. 몰라. 물어본 적 없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사위 그냥 어르신 요양원 보내시면 안 돼요? 저희도 편하고. 딸 요즘 좋은 데 많던데. 의정부 쪽에 괜찮은 데 있대. 아들 그게. 엄마가 거부하시면 어떡해. 죽어도 안 간다고 하실 분인데.
며느리 치매 진단 받으시면 본인 의사 상관없이 가능해요. 제 친구 시어머니도 그렇게 했대요. 자식들이 동의하면 돼요. 아들 진짜? 그런 방법이 있어. 알아볼게. 딸 오빠가 알아봐. 나는 바빠서. 치매 진단. 본인 의사 상관없이.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꺼졌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는지도 몰랐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내려와 턱 끝에 맺혔습니다. 39년.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일했습니다. 딸 혼수해주려고 제 노후 자금 다 털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언제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 팔아서 나눌까?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목구멍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다 지쳐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이 집의 모든 것이 낡았습니다. 나도 낡았고요.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 모른 척하고 살아가기. 지금까지처럼. 자식들 비위 맞추고 눈치 보고 그래,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살아가기. 언젠가 정말 요양원에 끌려가는 날까지. 둘, 달라지기.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사준 것이었어요. 그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통장 4개, 보험증서 2장, 그리고 유언장 초안. 여보,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 당신이 날 먼저 보낼지도 모르잖아.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 법무사를 통해 대충 정리해뒀었죠. 아직 공증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아파트는 8억 8천, 예금은 합쳐서 2억 3천, 보험금 수령 예정액은 3억, 모두 합치면 14억이 넘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고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모은 돈, 자식들 다 주려고 남겨둔 돈. 저는 유언장 초안을 바라봤습니다. 장남 40%, 장녀 40%, 손주들 20%.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39년의 헌신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행복법률사무소. 검색해서 저장해뒀던 번호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장해둔 번호.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인데 상담 가능할까요? 유언장 공증건으로요. 네, 급합니다. 저녁 6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새해니까 다 같이 모이자고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 바빠서라고 끊던 사람 맞나요? 저는 알았습니다. 지은이가 제게 스크린샷 보낸 것을 누군가 알았겠죠. 딸이 지은이 폰을 확인했을 거예요. 수습하려는 거였어요. 그래, 갈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7시.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서울 외곽의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제가 전세 자금 보태줬죠. 1억.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우셨죠? 아까 단톡방에서 치매 아니냐 했던 그 입으로. 그래, 너도.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민준이, 손녀 서연이, 그리고 지은이까지. 외할머니.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이 아이만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혼났겠죠? 많이. 할머니, 아까 그거.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괜찮아, 지은아. 내 잘못 아니야. 저는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떡국, 갈비찜, 잡채, 전. 평소에는 시켜먹기 바쁜 며느리가 직접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아들이 제 앞에 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최고죠. 오래오래 사셔야죠. 며느리도 웃었어요. 어머니, 갈비 더 드세요. 제가 새벽부터 재워뒀어요.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단톡방 같은 건 없었다는 듯이.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웃어보자. 마지막으로. 저는 음식을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더 씁쓸했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멈췄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은이가 보내준 스크린샷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을 식탁 가운데 놓았어요. 이거 엄마도 봤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딸을 쳐다봤고 딸은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손주들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에 진땀이 맺혔어요. 그게 뭐야?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없이 여행 가자. 치매 아니냐? 요양원 보내면 본인 의사 상관없이 가능하다. 한 줄씩 읽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 시세가 8억이래.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면 좋겠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됐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 안 들을게.
엄마가 오늘 할 말만 하고 갈 거야.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릴 때, 혼날 때 짓던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되는 거야.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제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아이가 지금 저를 귀찮다고 했습니다. 네 결혼할 때 엄마가 얼마 들였는지 알아? 3억.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거 다 털었어. 보험 해약하고 적금 깨고.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엄마 최고. 그랬잖아. 평생 효도할게 그랬잖아. 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아들 너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사업 실패했을 때 2억 갚아준 거 기억나? 엄마. 허리 아픈 거 참고 새벽마다 식당 설거지해서 모은 돈이었어. 손이 갈라져서 피나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들 빚 갚아야 한다고 버텼어.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근데 너희가 나눈 대화는?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언제 엄마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나눌까? 그거였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손자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고 손녀 서연이는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법률사무소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분은?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부른 사람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똑바로 섰어요. 오늘 오후에 연락드렸죠. 급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닙니다. 급하신 것 같아서 바로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거실에 모인 7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자료 이 자리에서 공증받은 새 유언장 내용입니다. 의뢰인 박순자님의 전 재산, 부동산 8억 8천만 원, 예금 2억 3천만 원, 보험 수령 예정액 3억 원, 총 14억 1천만 원. 아들과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벌렸어요. 이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 재단과 노인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전액이요? 14억 전부요? 네. 딴 손녀 김지은 양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 비용으로 1억 원은 별도 신탁됩니다. 다른 손주분들에게는 해당 없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아, 너만은 할머니한테 진심이었어. 새해 첫날 전화한 것도 너뿐이었어. 고마워. 외할머니. 지은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너무.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뭐가 너무 그래?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정리하면 좋겠다며? 그래, 정리했어. 너희 마음도 엄마 마음도 깔끔하게.
그 밤 저는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아니, 붙잡을 수 없었겠죠. 현관에서 신발 신는 동안 아무도 배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새해 첫날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아까 찢어둔 유언장 조각들이 바닥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위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39년 만에 처음 맞는 바람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번갈아가며 전화가 왔어요. 카카오톡 알림도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 다시 얘기하자. 어머니 유언장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40년 전 결혼하기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8살 순자의 꿈 세계 여행, 그림 배우기, 글쓰기. 28배 제가 적은 글씨였습니다. 동그랗고 예쁜 글씨. 그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혼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시집살이 하면서 모든 꿈은 나중에라는 상자에 들어갔어요. 그 나중에는 4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60대 해외여행 패키지, 시니어 미술 교실, 자서전 쓰기 클래스, 하나씩 검색했어요.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내일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가족이 아닌 나를 위한 삶. 창밖으로 새해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하늘에 반짝이는 별. 저는 오랜만에 혼자 웃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잡혔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주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